살아온 두 가정을 이렇게 함께 누워있다 그러죠.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두 다른 사람이, 다른 제조물이 대결과 그 분열의 가능성을 가지고 누워있는 상태다,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. 그런가 하면요, 기본적으로 성격적인 차이가 있어요. 예. 성격 차이가 어디서 오는가, 학자들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입니다. 어떤 분들은 이거는 날 때부터 결정되어진 것이다, innate theory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.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칼 융이라는 사람이에요.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모든 사람은 자기 독특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생각해요. 그런데 그런가 하면 또 많은 분들은요, 성격이 애초부터 다 결정되는 게 아니라 모태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4, 5살 될 때까지 한 4, 5년 동안 그 중요한 그 형성기에 모든 성격이 결정되어진다. 둘 다 함께 관찰에 동의하는 건 뭐냐면 5살 정도 되면 이 사람이 평생 가지고 살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다 생각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5살 이후에 성격이 변화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. 한번 그 정도의 형성된 이제 우리가 관찰되어진 성품들은 거의 우리가 죽을 때까지,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져가는 것이 보통 통상이다, 그렇게 생각하는데, 그 성격적 차이가 다름의 원인이 될 수 있죠. 기존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, 그런가 하면 남성과 여성의 심리적 차이. 이거는 비교적 후천적인 교육에 관계됐다,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말하는데요, 신체에도 관계있지만 많이 후천적이다. 이 사회가 남자들에게 기대하는 그런 남성상이 있고 여자들에게 기대하는 여성상이 있어요. 그래서 알게 모르게 부모님들도 또 학교에서도 그 여성상, 남성상을 스테레오티피컬한 그런 어떤 형상들을 계속 교육을 통해서 부어주기 때문에 그런 영향력을 받는다, 이런 3가지 중요한 요인이 있는데, 이런 다름이 잘 이해가 되어지고 수용이 되어지면 두 사람의 어떤 풍성한 삶으로 나타날 수 있는 반면에,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어때요? 다툼의 요인이 되는 거예요. 다툼. 그래서 우리는 숙명적으로 다른 인생들이기 때문에 이 다름을 잘 이해하고 수용하고 즐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.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, 제가 이거는 굉장히 리스크에서 얘기하는 모험이 다른 모험이 아니라 제 아내가 저한테 워닝을 2번이나 했어요. 이 부부 시리즈 하면서 제발 내 얘기는 하지 말아달라, 나에게 평화를 달라, 왜 자꾸만 내 얘기를 해가지고 나를 괴롭히느냐. 그 워닝의 내용이 뭐냐면, 한 번만 더 하면 이제는 벌금을 매기겠다, 한 번 얘기하는데 100불. 저는 하나도 안 무서워요. 왜냐하면 여태까지 저는 체크는 디포짓 한 적이 있는데 통장은 본 적이 없어요. 돈이 어떻게 쓰는지 마는지 저는 일단 주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. 제가 다른 부부들 많이 이해하면, 또 이해한 부부들도 있고 같이 공부한 부부들이 있어서 얘기하고 싶은데, 또 그분들도 그분들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 얘기를 또 해야 되겠는데요. 이 시집과 친정, 그러니까 두고 온 가정의 문화의 차이에서 빚어지는 어떤 그런 에피소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. 저는 대학교 때 제 아내 만났어요. 토론토에서. 그래서 2년 반 연애하고 결혼한 케이스예요. 제가 지금도 중심으로 사랑하고, 제가 사랑받고, 또 연애 시절부터 정말 중심으로 사랑했는데요.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결혼을 했는데, 근데 결혼하고 나서 제가 저희들의 삶 속에 반복되어진 어떤 그 싸움의 양상이라 그럴까요? 그런 것들이 있음을 알게 됐어요. 아니, 사실은 알지 못했죠. 알지 못하고 그냥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게 옳겠어요. 근데 어떤 거였냐면 이런 거였어요. 제가 저희들은 여기 토론토 대학교 부부 기숙사에 살았는데, 아파트에 살았는데, 제가 이렇게 집에 돌아오면 돌아와서 식사를 하는 중에, 또 일상적인 일들 가운데 제가 언어가 좀 좋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 아내를 상처 주는 말을 할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. 예를 들면, 왜 음식이 이 모양이냐, 정말 우리 어머니 음식이 그립다, 이런 그런 흔히 있을 수 있는 그런 말이죠. 지금 하는 말보다는 좀 이렇게 더 돼서 문제인데요.
그런 문제 이제 제기를 하면 뭐 보통은 잘 넘어가는데 어떨 때 보면 제 아내가 굉장히 경직돼 있고 굉장히 이렇게 센시티브하게 그 사실을 받고 아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. 제가 이를테면 왜 이렇게 너는 항상 이렇게 찌개가 이 짜냐? 그러면 보통 때는 잘 받다가 그 말 때문에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변하는. 제가 센시티브한 사람이니까 이제 아내가 상처받았구나 생각하면 저는요 정말 그 최선을 다해서 이제 풀어주기 위해서 그 숭고한 노력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. 이런 시시한 일로 우리가 다투면 되겠느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풀어주기 위해서 접근을 합니다. 그런데 저희 그 숭고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 아내가 뭔가 이렇게 화가 나서 이게 뭔가 기분이 나빠서 이 가슴에 탁 꽂히면 이 이슈를 다루지 못하고 저로부터 이렇게 피하는, withdrawal 한다 그러죠. 이렇게 뭔가 인게이지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는 거예요. 저는 그럴수록 더 많이 접근해서 빨리 이 사태를 수습하고 같이 즐거운 밤을 보내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을 계속하는 거죠. 어떨 땐 물론 제 아내가 이제 가볍게 생각하고 저의 노력을 받아주는데 어떨 땐 그렇지 않거든요. 제가 생각하기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끝까지 피하고 설거지만 하고 있고 어떨 땐 설거지를 다 마친 다음에 그냥 나 먼저 잘게요.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.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야행성이고 제 아내는 굉장히 새벽형이었기 때문에 저쪽으로 많이 맞춰서 같이 야행성이 됐는데 분쟁이 생기면 갑자기 원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.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생기는 거예요. 제가 혼자 남았을 때 그때까지는 제가 숭고한 노력을 열심히 했는데 앉아서 생각해보니까 너무 괘씸하다 이거죠. 아니 지 애비가 그렇게 숭고한 노력을 했다면 당연히 이쯤에서는 이해하고 순응해야 될 텐데 이게 무슨 별일이라고 지가 먼저 가서 자냐 이거죠. 그러니까 테레비와 나와 이렇게 마주 앉아있기 시작할 때부터 저는 다시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리고 밤 12시, 1시까지 생각하는 거예요. 이대로 살 수는 없다. 이번 기회에 버릇을 확실히 고쳐놓는 게 좋겠다. 네. 스스로 이제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근데 저를 더 막 확 뒤집어 놓는 건 뭐냐면요.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아내를 고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제 아내는요, 우리가 뭐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아주 그냥 쌈박한 웃음을 웃으면서 예쁘게 아침상을 이렇게 딱 차려놓고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. 학교 가기 전에. 근데 물론 저도 먹을 수는 있는데 안 넘어가는 거예요, 저는요. 왜냐면 밤새도록 화가 났기 때문에. 이 밥상이 문제가 아니죠, 밥상이. 그래가지고 그냥 그때 영앤블루와 차스트리트에 살던 데니까 그냥 나가서요, 그냥 거기 맥도날드도 있고 버거킹도 있으니까 거기 아침 혼자서 잘 먹고 학교 가서 공부하는. 철저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연락을 끊습니다. 밤 10시까지 악착같이 공부하고 친구들과 놀고 전화 안 하고 걱정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밤에 들어가. 그런 거 한 2, 3일 하다가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, 야, 내가 이렇게 한석규 이렇게 유치하냐 너. 너 철학하는 사람 맞아. 뭐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유치해서는 안 되지. 다시 아내에게 접근해서 같이 화해하고. 저는 26살 때, 25살 때 결혼했는데 26살 때 주님 영접하고 정말 그 이후부터 1년 동안은 정말 주님의 사랑에 빠졌었어요. 예. 그래갖고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데, 그러다 제 아내도 결혼 2년 후에, 결혼 채 2년 후에 은혜를 받았어요. 그래갖고 우리가 소명을 받고 그 다음 해에 같이 신학교를 갔잖아요. 저는 신학교 들어간 다음에 3개월 만에 어떤 교회에서 그 전도사 사역을 하게 됐어요. 중고 동부학생과 대학생을 지도하게 됐어요. 그래서 사역자가 됐어요. 말씀을 가르치는.
주의 사랑을 전합니다.